그 남자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을 때 나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댄스가 아니라는 걸. 밀착된 우리 몸 사이로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거든요. 음악이 끝났는데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숨소리가 귓가에 닿았죠. 관장님, 내가 그를 부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댄스학원 연습실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날도 출장 중이었거든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느낀 떨림, 처음으로 느낀 갈망. 모든 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레이션 민지입니다. 좋아요는 여기 아래 있어요. 지금 가볍게 톡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나서 더 재밌게 들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윤지혜. 올해 45살이에요. 강남에 있는 피부과 의원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태준이와는 29에 결혼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큰애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죠.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니, 평범했어요. 작년까지는요. 남편은 중견 건설사 부장이거든요.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집을 비웠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빴고요. 저는 점점 혼자가 됐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텅 빈 거실, 혼자 먹는 저녁.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아직 45인데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친구 미란이가 그러더라고요. 지혜야, 너 요즘 너무 생기가 없다. 뭔가 해봐. 운동이라도 시작해. 그래서 시작한 게 스포츠 댄스였습니다. 사실 춤은 좋아했거든요. 젊을 때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요. 집 근처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첫날 가보니 수강생이 10명 정도.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년 여성들이었죠. 그리고 강사가 한 명 있었어요. 서준혁. 그가 인사를 건넸을 때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키가 178cm 정도, 단정한 헤어스타일, 검은 셔츠에 슬랙스,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나이가 60이라는 거였죠. 60이라니 전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오히려 40대 후반 같았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기본 스텝부터 천천히 배워보죠. 첫 수업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댄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였어요. 첫 달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점점 준혁 관장님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몸 관리를 저렇게 하나? 춤 동작이 왜 저렇게 우아하지?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손길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댄스는 파트너와 밀착하는 동작이 많거든요. 관장님이 시범을 보일 때 내 허리를 잡는 그 손, 등에 올려지는 그 손바닥. 이게 정상인가? 아니, 왜 이렇게 떨리지? 내가 이상한 건가? 20살도 아니고 45인데 자책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장님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거든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에서 수강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 관장님 진짜 멋있지 않아? 60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몸매 좀 봐.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했지만 다들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묘하게 질투가 났습니다. 왜 질투가 나는 거지? 그냥 강사일 뿐인데. 한 달쯤 지났을 때 관장님이 개인 레슨을 권유했어요. 윤지혜 씨, 기초가 탄탄하신데요.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인 레슨 받으시면 실력이 확 늘 거예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1대1로 마주한다는 게 왠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내일 새벽에 부산 가야 해. 이번 주 내내 있을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번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게 맞나?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자문자답이 계속됐죠. 개인 레슨은 일주일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다른 수강생들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학원에 들어서니 관장님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차차차를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느껴졌어요. 1대1 수업은 생각보다 강도가 높았습니다. 하나하나 동작을 교정해 주는데 손이 닿는 횟수가 많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허리는 좀 더 펴시고 무릎은 이 각도로, 턱은 살짝 들어주세요.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불꽃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나갈 무렵 관장님이 물었어요. 남편분은 댄스 안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죠. 네. 출장이 잦아서요.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러시구나. 아까워요. 이렇게 춤 잘 추시는데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야. 그냥 직업적인 멘트겠지. 혼자 상상하고 혼자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들리지 말았어야 할 소리가 들렸어요. 토요일 밤 남편은 부산이고 아이들은 각자 약속이 있었어요. 혼자 집에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일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또야? 어쩔 수 없잖아. 이해해줘. 뭘 이해해? 당신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죠. 지혜야, 왜 그래? 나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니까. 일? 정말 일이야? 내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당신 혹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을 의심하는 내가 싫었고 동시에 외로운 내가 불쌍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서준혁 관장님이었어요. 윤지혜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도 같은 시간 괜찮으시죠? 짧은 문자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니 묘한 기대감이 들었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주 개인 레슨, 관장님이 평소보다 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오늘은 룸바를 해볼까요? 룸바는 좀 더 밀착된 동작이 많습니다.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가 내 허리를 감쌌어요.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거의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내 심장 소리였을까?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우리는 춤을 췄어요. 스텝을 밟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이건 그냥 춤이 아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힘을 빼세요. 나한테 몸을 맡기는 거예요. 몸을 맡기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따랐습니다. 정말로 힘을 뺐거든요. 그러자 춤이 달라졌어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죠.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면서 관장님이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춤 배우는 게 즐거우신가요? 네, 정말 즐거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군요. 좋네요. 저도 윤지혜 씨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 몇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봤어요. 관장님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원을 나오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방금 뭐였지? 착각인가? 아니야. 분명 뭔가 있었어. 집에 오는 내내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또 출장을 갔고요.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에 바빴죠.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장님 생각을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45살 먹고 60살 남자한테 설레다니. 더군다나 난 기혼자야. 자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다음 개인 레슨 날 학원에 도착했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양초 불빛만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무슨 일이에요? 관장님이 웃으며 나왔어요. 정전이에요. 아까부터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그래도 수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초 불빛으로요? 내 분위기 있잖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위험하다.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춤을 췄어요. 양초 불빛이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음악도 없이 박자만 세면서 춤을 췄죠. 하나, 둘, 셋, 넷.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혜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네, 나 지금 미쳐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때문에요. 그 고백에 숨이 멎었습니다. 나도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그가 내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우리는 그렇게 멈춰 있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입술이 겹쳤습니다. 첫 키스였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의 15년 만에 다른 입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불현듯 정신이 들었어요. 안 돼요. 내가 그를 밀쳤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나 결혼했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지혜 씨,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퍼서, 기뻐서, 죄책감 때문에 다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그가 물러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나는 학원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눈물이 났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며 나는 알았죠.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때 나는 몰랐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 후 일주일 나는 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화요일 수업도 빠졌고 목요일 수업도 빠졌습니다. 관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요즘 안 보이시네요. 괜찮으신가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하면 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 주에도 이틀 출장을 갔어요. 돌아와서도 피곤하다며 일찍 잤죠. 아이들은 시험 기간이라 각자 방에서 공부했고요.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허무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개인 레슨이 있는 날이었죠. 가지 말아야지. 가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오후 3시 나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학원으로 가는 발걸음.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어요.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관장님이 서 있었어요. 올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지혜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정말 당신이 좋아요. 이게 잘못된 건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고백이 내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도요. 나도 관장님 생각뿐이었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다가갔어요. 다시 입술이 겹쳤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음악이 흘렀고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아니 춤인지 포옹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연습실 구석에 작은 소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갔어요.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운명의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어요. 남편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너무 빨리 흐른 것 같기도 했고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후회돼요?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후회되면서도 안 되고, 안 되면서도 후회됐습니다. 나도 그래요. 미안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야? 방금 무슨 일을 한 거지? 내가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몸에 남은 감각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남편이 일어났어요. 오늘 뭐 해?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그냥 쉴 거야. 피곤해서. 내 목소리는 떨렸어요.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 푹 쉬어. 나 오후에 골프 간다. 알았어. 남편이 나가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 계속되면 안 되는데.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관장님 문자였어요. 어젯밤 잘 들어가셨어요? 나 지금도 당신 생각뿐이에요. 보고 싶어요. 읽는 순간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답장을 쳤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구나.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토요일 개인 레슨 시간, 그리고 수요일 저녁. 남편이 출장 가는 날을 노렸죠. 학원 연습실은 우리만의 공간이 됐습니다. 춤을 추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 더 깊은 관계로 이어졌어요. 매번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만나는 순간 다 잊혀졌습니다. 그만큼 강렬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평일 낮에 만나기도 했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죠. 물론 집에서 먼 곳으로 가서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었습니다. 지혜 씨, 남편분하고는 어때요? 잘 지내세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뭐가 잘 지내는 거예요? 한 집에 살지만 남남이죠. 대화도 거의 안 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가족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어쩌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익숙함과 의무감으로 산 거구나. 관장님은요? 내가 물었어요. 나도 비슷해요.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혼자 살고 있죠. 외로웠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있었어요. 그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순간이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위기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 남편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나는 학원에 있었죠. 관장님과 함께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에 왔는데 없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나 친구 만나. 미란이. 어디서? 강남역 근처. 그래. 언제 들어와? 금방. 1시간 후에 갈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집에 가야 해. 관장님이 내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해요. 천천히 가요. 괜찮을 거예요. 급하게 옷을 정리했습니다. 학원을 나섰죠.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어. 그래서 일찍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미란이 만났어. 오랜만에. 그래. 뭐 먹었어? 이것저것. 남편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미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란아, 어제 남편한테 너 만났다고 했어. 혹시 남편이 전화하면 맞춰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혹시 몰라서. 뭔가 수상한데? 지혜야,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아무 일 없어. 그냥 부탁이야. 미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게 느껴졌죠. 나는 점점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친구한테까지. 이게 맞나? 계속 이럴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1달쯤 지났을 때 또 위기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관장님과 학원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 학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관장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수강생이었어요. 같은 반 김수진 씨.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관장님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저 핸드폰 두고 가서요. 혹시 여기 있나 해서.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관장님이 연습실을 나가며 나한테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는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 씨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지혜 씨? 여기 웬일이세요? 나 개인 레슨 받아. 그렇구나. 나도 받아볼까 했는데. 효과 있어요? 응, 괜찮아. 추천해. 고마워요. 그럼 난 이만. 핸드폰 찾았어요. 수진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어도 들킬 뻔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러다 정말 들키는 거 아닐까? 그러면 어떡하지? 남편이 알면? 아이들이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댄스 재미있어? 많이 나아졌어? 응, 괜찮아. 운동도 되고 좋더라. 그래, 좋으면 됐다. 나 다음 주에 또 출장 가야 해. 일주일 정도. 또? 어쩔 수 없어. 큰 프로젝트거든.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침대에 누웠어요.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얼굴, 바람 피우는 얼굴, 이게 나구나. 체념했습니다. 다음 주 남편이 출장을 갔어요. 관장님한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좋아요. 우리는 만났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지혜 씨, 힘들어 보여요. 그만할까요?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만? 네. 이러다 들킬 것 같아요. 당신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싫어요. 그만하기 싫어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나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울었어요. 둘 다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운명은 잔인했어요.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지혜야, 나 이번에 승진했어. 상무로 올라가. 정말? 축하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지방으로 발령났어. 부산지사장으로 가야 해. 부산? 응. 다음 달부터 내려가야 해. 같이 가야지.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부산으로 가면, 관장님을 못 만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알았어. 그렇게 하자.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남편 얼굴에 미안함이 보였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거 알아. 미안해. 부산 가면 잘할게. 괜찮아. 나야말로 미안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관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내일 학원으로 갈게요. 다음 날 저녁 학원에 갔습니다. 관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나 부산으로 이사 가요. 남편이 발령났어요. 다음 달에 내려가야 해. 그 말에 관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못 만나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관장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네. 행복하세요. 남편분하고 잘 사세요. 나와의 일은 잊어요. 못 잊어요. 어떻게 잊어요? 잊어야 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춤을 췄습니다. 음악도 없이 그저 서로를 안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6달이 지났어요. 지금 나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잘해주고 있어요. 주말마다 시간을 내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녀왔죠. 아이들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행복해 보여요. 나도 괜찮아요. 적어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해요. 가끔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학원 근처를 지나가곤 합니다. 멀리서 봐요. 관장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아직도 멋있어요. 여전히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지만 참아요. 그저 바라만 보다 돌아서죠.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배운 게 있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셨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후회는 하지 않으려 해요. 그때 그 순간 나는 살아있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